2019학년도 고1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이국희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하도 앞에서 좀 쉽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혹시나 좀 어렵게 풀었는데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학력평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일단 내신을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항상 내신과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별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잘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요, 요즘 트렌드가 학력평가도 결국은 내신에서 많이 끌어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과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들을 잘 풀면 그 문제들로 학력평가 점수가 기본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평가에 대한 준비가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깊이 있게 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활용해서 그 전개하는 것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학력평가만을 위한 그런 준비가 따로 없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기출문항 있죠. 학력평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나마 작년 기출문항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기출문항을 풀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도 문제들이 단원별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출문항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가 이러한 난이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출문항을 자주 풀다 보면 학력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항 많이 풀고 내신 철저히 하면 학력평가는 저절로 준비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겨울방학 철저히 보내시고요. 일단 오늘의 마지막 시간 진도 나가 볼게요. 자, 24번부터입니다. 24번 주관식에서 세 번째 문항인데요. 일단은 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문제로 냈을까 싶지만 함정에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양수의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요, 마이너스 3, 5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원소나열법으로 보게 되면 A, 5가 되겠죠. 근데 A가 B 안에 이렇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마이너스 3이랑 5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5를 생각을 못한 친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5를. 보통은 마이너스 3은 당연히 떠오르는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는데 A 값 뭐지? 5죠. 5. 만약에 5가 된다면 얘는 하나로 정리가 되긴 합니다. 5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근데 이 친구는 문제를 내기 위해 A와 5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A와 5가 다르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A와 5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24번. 함정에 빠졌던 친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24번도. 25번.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1차식과 2차식이 합해져 있는 거는요, 일단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 한 문자를 나머지 식에 대입하라고 나와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x-2y는 1이고요. 다른 하나는 2x 빼기 y제곱은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y의 제곱이 있으니까 x를 y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x는 1 더하기 2y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2에다가 1 더하기 2y 빼기 y제곱은 얼마? 6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y제곱 요거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원래 4y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여기 2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또 넘길 거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y 빼기 2의 제곱이 0이다. 자, 보통은요, y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개에 따른 x 값이 또 결정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x값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y값이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x값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y는 2예요.
자, 이거를 둘 중 하나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다가 넣어볼까요? 2. 그럼 마이너스 4니까 x는 얼마? 5예요.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7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돼요? 7. 자, 25번도 가볍게 풀었고요. 뭐 연립방정식 어려운 건 아니니까 1차와 1차보다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1차, 2차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26번 가겠습니다. 기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봤다. 3월 달에 봤다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밖에는 물어볼 수 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도 C가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변 AB가 2루트 6이래요. 여기가 2루트 6. 삼각형 ABC의 넓이가 3이래요. 그러면 AC의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딱 봐도 세제곱과 세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뭘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구해 볼게요. 일단 AC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BC라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넓이만 알고 있죠. 따라서 변 AC 곱하기 BC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이 넓이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 꺼내고요. 자, 정리하게 되면 AC 곱하기 BC는 6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AC의 세제곱과 BC의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이게 3월 달에 나왔다면 하나만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게 뭐? 피타고라스. 당연히 여기에서도 피타고라스 쓰긴 써야죠. 그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2루트 6의 제곱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라는 게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 얼마예요? 4, 6, 4, 24 이렇게 될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조금씩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 그냥 쓸게요, 선생님이. AC의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AC 더하기 BC에다가요. AC 더하기 BC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쪽 왼쪽에다 쓸게요, 선생님이. 좁으니까. AC 세제곱 더하기 BC의 세제곱은 AC 더하기 BC에다가 AC의 제곱 빼기 AC 곱하기 BC 더하기 B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능한 거 다 쓰시면 돼요. AC에 BC를 더한 거의 세제곱 빼기 3의 AC, BC 그쵸? 그리고 AC와 BC를 더한 것을 이렇게 곱한 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거랑 요거 중에서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AC 더하기 BC라고 하는 거를 구해야 돼요. 자, 구해 볼게요. 일단 요거는 곱셈 공식으로 하게 되면 AC 더하기 BC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C BC 더하기 BC의 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요 결국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24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예요? 1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36이 될 거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AC 더하기 BC 요거 자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들은 어차피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6은 안 되고요. AC 더하기 BC는 6이 됩니다. 되셨죠? 자, AC 더하기 BC가 6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얼마예요, 얘? 6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24에서 6을 빼면 되니까 얼마? 18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 친구? 6 곱하기 108이 되겠죠, 108.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월에 나왔으면 피타고라스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지금은 11월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더
계산을 더 하게끔 만드는 거죠. 단순 계산이잖아요, 사실. 초반에 말했지만 논리적으로 뭔가 독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27번 7, 8, 9 요게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잖아요. 27, 8, 9 그리고 마지막 뭐 30은 당연한 얘기고, 근데 27번이랑 28번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쉬울 때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 네문항이 마지막 한 장이 나오잖아요. 학력평가가 연습이 잘 안 된 친구는 사실 27, 8, 90을 버리고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1등급 컷을 88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의 난이도라면. 왜냐면 세문항까지가 거의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문항을 버린다라고 치면 1등급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추가로 더 틀리는 게 문제긴 한데, 뒤에 있는 마지막 한 장을요 아예 싹 다 버리면 2등급입니다. 그쵸? 거의 2등급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두 문항이라도 더 풀도록 해보면 좋겠죠.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X축 위에 점 C, 어디 축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Y 값이 0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X축이니까 Y는 0이다. 됐죠? 자, 이거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이다. 뭔가 최소값이 나오고 길이가 나오니까 아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산술기하를 사용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이 문제는 달라요. 왜? 기하 문제입니다. 얘는. 좌표 평면상의 표현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 Y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은 1,2예요. 요 정도 A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하는 거는 2,1이에요.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어떠한 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선생님이 C라고 할게요. 이 점은 C. 그러면 A, B, C 둘레의 길이니까 결국 요 노란색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A, B라고 하는 거, 요 길이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A하고 B라고 하는 점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최소를 갖는 거는 AC 그리고 BC의 길이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다?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C가 움직이고 있을 때 얘들을 이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찾아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냥 일단 생각을 하고 요 길이와 같은 거를 이 반대쪽으로 옮깁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B'이라고 이동을 시키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는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C 더하기 BC라고 하는 것은 AC 더하기 B'C하고 같겠죠. 그러면 얘들의 최소값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의 최소값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는? 그렇죠. 직접 가버리면 되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B'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먼저 표현을 합니다. 2,-1이 될 거고, 이 점과 A라고 하는 거, 1,2라고 하는 거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루트에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등호를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원하는 건 요거니까. 자, 1,2에서부터 요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하면 1의 제곱에다가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가지고 제곱하게 되면 9가 되겠죠. 됐나요? 얼마예요? 루트 10이 미니멈이다. 최소값. 됐죠? 그리고 요거에다가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고정되어 있던 길이 A, B. 자, B라고 하는 점은 2,1이에요. 그러면 A, B는 루트에 1부터 2 빼가지고 제곱하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루트에 2가 될 겁니다. 루트에 2. M. 요거하고 요걸 더해야 되니까요. A하고 B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A 더하기 B 얼마? 12가 나오겠죠. 됐나요? 27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사실 교과서 중단원에도 나오는 문제죠. 기억나시죠? 중단원에도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한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27번에 어울리려면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또 Y축까지 가는 그런 경로까지 설정을 하면 그게 진짜 4점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얘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28번이에요. 28번. 28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좀 높던데 선생님이 원인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28번이 왜 오답률이 좀 높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요 A. 어떤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범위는 정해진 값으로 나오죠, 문제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멘붕에 빠져요. A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을 하지? A가 뭔지 알아서 뭔지 모르는데 어떨 때 2x-6을 넣고 어떨 때 x제곱을 넣지?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마인드가 뭐냐면 이런 문제의 마인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얘는 A를 가정하는 거예요. A를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G합성 F1, F합성 G4, 57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S라고 하자. 그럼 A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합친 거. 자, 구해볼게요. 일단은요, G합성 F의 1입니다. 그 다음 F합성 G의 4예요. 얘가 57. 뭐 단순하게 그냥 쓴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fx는 그냥 요거거든요. 자, 두 번째 g에 여기에 1을 넣은 값입니다. 1 더하기 a를 넣으면 돼요. 얘는 이제 고정. 나중에 볼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좀 문제인데 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두 가지로.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를 할 건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라고 했죠. 자,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4가 A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등호가 여기 쪽에 있으니까 4를 여기에 넣고 A를 오른쪽에 두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바꿔 쓸까요? 4A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A가 4보다 크다, 4가 A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함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함수에서 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2. 8 빼기 6이니까. 그럼 얘는 F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F의 2. 이해되세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 다음 또 4라고 하는 게 A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요 4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gx가 x제곱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때는 f에 얼마가 된다? 16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16.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g에 1 더하기 a에다가 f에 2를 했더니 57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g에 1 더하기 a에다가 f에 16을 했더니 57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요번에는 이제 요게 고정이 돼요. 요게 고정을 해볼게요. f의 2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a거든요. 얘는 2 더하기 a. 근데 문제가 되는 것도 요거예요. 1 더하기 a.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1 더하기 a는 여러분 a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a보다 하나 더 크죠? 그렇지 않아요? 1 더하기 a는 a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 더하기 a의 제곱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얘를 더해주면 57이다. 두 번째, 얘도 고정이 됩니다. 얼마예요? 16 더하기 a예요. 자, 이 친구 아까 말했죠? 1 더하기 a라고 하는 건 a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x제곱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가 될 거고 얘가 57이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두 개 풉니다. a제곱 더하기 2a인데 a 더하니까요 3a가 될 거고 더하기 1에 2니까 3. 그거 옮기면은 빼기 50, 4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a제곱에 더하기 3a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17이고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그러면 54라고 하는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볼까요? 6, 9, 54 이렇게 나오겠네요. 6이랑 9하고 그 여기는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야 되고요. 따라서 a 마이너스 6하고 a 플러스 9는 이렇게 곱해서 0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또 이 친구는요 8, 5, 40 하나로 되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8, 5 했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 붙고 a 빼기 5 a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 안에서 a 값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에서 a 값 a 하나는요 6 하나는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이 밑에서 나오는 거는 a는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8이에요. 선생님 요거 4개 다 더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왜? 여기 이쪽으로 다시 올까요? 첫 번째 거는 a가 4보다 큰 걸로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첫 번째 거를 쭉 전개했을 때 4보다 큰 거는 뭐? 6이죠. 됐죠? 두 번째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 되시죠? 요거 두 개는 땡 틀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의 a의 값의 합 얼마예요?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s가 될 거예요. 근데 이 s를 제곱하래요. s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거기에 10 곱하니까 40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다른 거는 다 뭐 제쳐두고요. A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이게 시작이 잘 되면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포인트 G에다가 1 더하기 A를 넣었을 때 어디다 넣냐. 그럼 상식적으로 1 더하기 A는 A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큰 게 되니까 A보다 큰 거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28번까지 했고요. 29번으로 갈게요. 29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EBS를 선생님이 잠깐 봤는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한 3, 4% 차이긴 한데 30번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높을 만한 문제인가 29번이. 이 친구 한번 보면요. 지금 문제가 없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여러분들 여기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5예요. 5. 0,5.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5. 그 다음에 여기는 4,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넓이가 OAEF. OAEF. 자, 요게 얘보다 얼마만큼 크대요? 4만큼 크대요.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해가지고요. 비교해보니까 얘가 4만큼 크대요. 그게 가장 큰 힌트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의 곱. 요거하고 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9분의 7이래요. 요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요거의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9분의 7입니다. 9분의 7.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f는 뭐 a, b라고 표현을 하더라 정도.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다음 편에 대한 예고편, 나중에 그 영화 끄트머리에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선생님이 볼 때는 수투 파트의 쿠키 영상 같은 그런 느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 그랬냐면 수투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정적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2학년 때 배우시겠지만 그럼 그 정적분에서 자주 활용하는 겁니다. 자주 활용하는 스킬 볼게요. 이 빨간색이랑 이 연두색이랑을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태가요.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쵸?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사각형입니다. 얘도 그렇고요. 그럼 이 넓이를 각각 구해가지고 비교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삼각형이랑요. 이렇게 잡아서 삼각형들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왜요? 내가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요 넓이를 만약에 B라고 해요. 요 넓이를 C라고 해요. 그럼 넓이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A라고 하는 게 B에다가 얼마만큼이라고 했죠? 4만큼이라고 했죠, 지금 넓이가. 근데 여기에다가 C를 더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B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C.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A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고, 옆에 있는 B 더하기 4 더하기 C가 결국은 요 삼각형에다가 4를 더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좀 세울 건데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 AC에 대한 저 합을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5A 곱하기, 근데 이게 얼마예요? 4죠, 4. 4 곱하기 A부터 D까지. 이 친구의 넓이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거 저 삼각형에다가 4만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 삼각형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까지.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예요? B2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 4를 더하면 된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얘는 2에다가 AD, 얘는 2에다가 BE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AD라고 하는 거는 BE 더하기 2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정적분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정적분에서도 어떤 넓이를 비교할 때요, 중복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합쳐가지고 신경 쓰는 게 나옵니다, 문제에. 그래서 지금 그 원리 써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AD라고 하는 거 요만큼 얘는 B2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다? 2를 더한 거다. 그러면 B2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를 K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점들을 선생님이 다 K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D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에다가 2를 더한 거기 때문에 요 뒤에 좌표 여기까지 끌어올까요? 얘는 K에다 얼마 더한 거다? 2를 더한 거다. 이해됐죠? 그럼 다 좌표로 표현이 되니까 요 2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5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K를 빼는 거예요. 5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셨죠?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아까 원리 설명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점들이 다 K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 건 요겁니다. 기울기들. 첫 번째, OD에 대한 기울기를 M이라고 했잖아요. 요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K 더하기 2가 되겠죠. 좌표 자체가. 4분의 K 더하기 2라고 하는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데요? 4-5-K잖아요. 그럼 0,5에서부터 4,5-K까지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주게 되면 4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4분의 5-K에서 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점을 좌표로 설정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요거 가운데 거 무시하고서 그냥 요것들끼리만 비교하려고 했으면 절대 못 구하죠. 심지어 요 AB라고 준 것도 우리가 중간에 이용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AB를 이용해가지고 풀려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K를 구하면 되겠죠. K는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K에다가 K 더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 곱하기 9를 양변에다가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9가 곱해지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16 곱하기 7이 되더라. 자, 9K 제곱에 더하기 18K가 될 거고 16 곱하기 7 얼마예요? 112네요. 빼기 11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 친구 인수분해 하게 되면요. 얘는 3하고 3으로 될 거고 하나는 8 그러면 얘가 8로 나누면 14가 되겠네요. 돼요? 자, 그러면 14 곱하기 3 42가 될 거고 요거랑 요거 하게 되면 24가 될 거거든요. 그럼 두 개의 차는 얼마예요? 18이 되죠. 그러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냐면 숫자가 작은 거 24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3x 빼기 8에다가 3x 더하기 14라고 될 거고요. x라고 하는 거는 k죠, k. k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길이로 설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k는 양수만 되니까 3분의 8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와서 다 지우고요. 이제 다 사용한 거니까 쭉 지워버리고 자, 이 좌표를 선생님이 설정을 해볼게요. 얘는 5에서 뭘 빼면 된다고요? 3분의 8을 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좌표는 어떻게 됐었죠? 아까 전에 얘가 k 플러스 2였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얼마? 3분의 8에다가 더하기 2가 되니까 3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a,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그냥 기울기를 통해서 1차 함수들끼리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해볼게요. 자, 요 m에 대한 기울기는 아까 전에 뭐 구하기는 했지만 다시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완벽하게 쓸 거예요. 자, 저 기울기는 얼마예요? 4분의 3분의 14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분의 14니까 12분의 14니까 6분의 7에 x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은 얘 4,3분의 7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요? 3분의 7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돼요?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3분의 2가 되겠죠. 돼요? 자,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구했지만 요거는 아직 안 구했으니까 요거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x의 좌표는 그냥 저거 0으로 넣을까요? 그게 더 빠르겠죠. 여기 x 더하기 5는 y. 그럼 요거하고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게끔 놓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더하기 5는 6분의 7 x가 되더라. 자, 6으로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6분의 11x가 될 거고 5가 될 겁니다. 돼요? 그럼 요거 넘기면 11분의 32 x좌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x좌표가 뭐예요? a죠, a. 돼요? 요걸 통해서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죠. 이 친구 그냥 여기다가 넣는 게 더 빠르겠죠. 6분의 7에다가 얼마? 11분의 30. 그러면 이 친구 약분이 되니까 11분의 얼마다? 35가 되더라. 얘가 b. 이해되시죠? a하고 b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22 곱하기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22에다가 이거하고 이거 더할게요. 11분의 얼마? 65가 됩니다. 65. 그럼 요거 약분해가지고 얼마? 130인가요? 130 이렇게 나오겠죠. 되세요? 130. 29번이었어요. 29번. 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넓이에 대한 거 비교를 저 가운데 거 중복된 거 하고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비율로 바꾸고, 비율이 아니라 뭐 길이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표현으로 K를 구한 다음에 점들을 구해서
기울기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했죠. 그 두 개의 교점으로 A, B를 구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것 같은 거는 A, B를 여기에다가 먼저 줬기 때문에 이 A, B를 통해서 이 넓이를 먼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선생님이 볼 때는 29번 이것도 이제 좀 괜찮은 문제였지만 그래도 30번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30번 어떤 문제였는지 볼까요? 한번.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함수에서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함수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뭐 내용이 나오고 t에 대하여 중심이 점 t,ft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t인 원C가 있다. 이게 진짜 이런 말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못 푼다니까요.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x, y축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중심을 어떤 점을 딱 찍어요. 근데 그 x좌표 있죠. x까지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그 거리가 결국은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또 생긴다는 거죠. c가. 이때 여기에서 또 상수 k라고 했습니다. 상수 k. 변수가 아니고요. 상수 k예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k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기는 수월해집니다. 아셨죠? 이거에 대하여 원C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는 gt에 대한 개념은 너무 접근하기 어렵고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를 하세요. 어떤 원이 있고 그 원에다가 어떤 상수 k라고 하는 게 있는데 y는 k. 그거하고 만나는 거구나. 아니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의 느낌은 오시죠? 자, 근데 요 두 가지의 조건이 되게 큰 힌트를 줍니다. G2라고 하는 게 1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GT, 즉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GT라고 했는데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K와 만나는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원이랑 어떤 상수, 함수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라는 거는 당연히 어떨 때다? 접할 때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G4 곱하기 G6이다. 그럼 4를 넣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6을 넣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곱했더니 2래요. 그럼 이 친구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죠. 1 아니면 2, 2 아니면 1 이렇게 되겠죠. 1 아니면 2, 2 아니면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글이 어렵네요.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알파 빼기 2보다는 t가 크고 알파보다는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요거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힌트를 많이 준 거는요. 저 첫 번째 함수입니다. 함수를 그리면 느낌이 와요. 그려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함수가. 좀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좀 더 크게. 여기 y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x축이 있다.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선생님이 풀고 나서 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렵게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일단은요. 6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6이 기준이 되고 요 정도라고 할까요? 2, 4, 6, 8, 10 이렇게 할게요. 조금 이따가 2로 나눈 이유는 나올 건데 6. 자, 6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려보고요.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자, 0을 넣어보면 저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7이니까 15가 나와요. 15. 여기다 15. 자, 그리고 2를 대입하게 되면 제가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 17이 나오겠죠.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예요. 그리고 6을 넣었을 때는 저기에 밑에다가 넣어보면요. 4 더하기 5니까 9예요. 9. 뭐 대략 여기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곡선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8을 기준으로. 다 지금 보니까 2하고 6하고 8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눈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죠? 사실은 여기서 더 격하게 그려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도 좀 폭이 좁아야 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건상. 자, 그럼 첫 번째 G2가 1이래요. 그럼 G2가 1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2, 요 2에서 T 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2란 얘기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2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여기가 17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여기는 얼마였죠 아까? 9였나? 9. 그 다음에 여기는 5였어요. 이 좌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2인 반지름을 가지면서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에헤이. 원입니다. 타원 아니에요. 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y는 k하고 만나는데 그게 얼마래요? 이게 만나는 개수가 몇 개? 1개.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 위에서 접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위에서 만난다고 치면 그 다음 조건이 말이 안 돼요. 4하고 6일 때 개수가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4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반지름 4짜리인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요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이 그려져야 되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K가 만약에 요거라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얘는 19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일 때 한번 볼까요? 6일 때 반지름이 6짜리여야 돼요. 그러면 9에서 반지름 6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건데 그때 값은 15거든요. 19가 안 만나죠. 19랑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거는 0이 돼야 되는 건데 곱해서 2가 됐다는 얘기는 0은 아예 애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는 땡!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K는 15가 돼야 돼요. 요것만 먼저 구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풀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4하고 6을 볼 차례인데 아까 힌트를 좀 줬는데 6일 때 한번 볼게요. 6일 때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정도가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선생님 그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함이 있다가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6이 요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접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돼서 접한다고요. 타원이 아닙니다. 원이에요. 그러면 6일 때 값은 얼마? 1이라는 거죠. 1. 그럼 4일 때는 얼마? 2예요. 2. 그도 그럴 것이 4일 때 중심은 여기에요. 그쵸? 4일 때 중심. 4 넣으면 저기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에다니까 15예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4만큼 올라가고 뭐 여기 4만큼 내려오고 해도 이 안에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 교점 몇 개다? 2개다 만나는 거. 그러니까 4가 2가 되고 6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볼게요. 추세. 여기서 이렇게 중심이 내려온다고 보면 이 중심이요. 내려올 때 거리는 점점 요 K하고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점점 멀어져요. 근데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자, 요 내용을 써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요만큼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게 2에다가 요만큼이 6이에요. 6. 기울기가 3이에요. 3보다도 더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값은 이거에 비해서 더 격하게 내려오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다시 요 값에 비해서 이 내려오는 정도가 되게 크다고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얘는 반지름이 4에서 점점 커지는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6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죠. 왜요? 여기가 6일 때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볼 것도 없이 교점이 몇 개란 얘기예요? 2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2개가 유지가 돼요. 반지름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여기서 요 거리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반지름은 원래 컸었고 그게 더 커지니까 얘들은 2개가 유지가 되면서 오는 거예요. 2개가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딱 접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반지름이 얘도 커집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반지름이 커지지만 이 중심과 요 거리도 이미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아까 계속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보세요. 요 8까지 요 기울기를 보시면 요만큼은 2고 요만큼은 4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예요. 2. 그쵸? 요 2개를 이으면 2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거보다 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의 형태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멀어지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어때요? 커요. 자, 여기에서 접하고 있었어요. 접하고 있었는데 얘가 여전히 만약에 접하거나 2개로 되려면 반지름이 더 빨리 커져야 된다는 거죠. 요 내려오는 것보다, 중심이 내려오는 것보다 반지름이 훨씬 더 빨리 커져야 돼요. 근데 반지름이 커지는 것보다 요 중심이 더 빨리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6부터는 얘가 멀어져서 만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6부터 어디까지? 일단 8까지는 0이에요. 만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로 쭉 내려온다는 건 만나지 않는 건데 언젠간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어디에서 만나겠죠.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걔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fx라고 표현을 하면 k, 즉 15에서 fx를 뺀 게 결국은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x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결국은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5로 가잖아요. fx가. 그러니까 15 빼기 x 빼기 8의 제곱 빼기 5는 x다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얘가 만나는 거를 구할 거예요. 자, 얘는 10-x 제곱에 마이너스 16x니까 플러스 16x 그리고 마이너스 64 빼기 x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15x 마이너스 54는 0. x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4는 0 이렇게 될 건데, 이 친구 값 얼마 나오냐면요 6, 9, 54. 그래서 x 빼기 6이랑 x 빼기 9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자, 6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6일 때 이미 접하는 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언제다? 9다. 9. 실제 그래프는 여기 좀 더 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 9일 때에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접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9일 때 딱 접하고 그거보다 커지는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일 때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9일 때 여기 아닐 건데 더 높을 건데 함수값 구하고선 볼까요? 얘가 반지름이 9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럼 15에서 9를 빼게 되면 얼마예요? 6이죠. 6. 요 정도 대충 맞네요. 6. 이해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아까랑 좀 비슷한 원리인데, 반지름이 여기에서 조금 더 커지겠죠. 반지름이 커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 15가 만나는 요 x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점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x-8의 제곱 더하기 5라고 하는 거는 15라고 이렇게 두고요. x 빼기 8의 제곱은 10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친구 x 빼기 8이라고 하는 거는 뿔마 루트 10이 될 거고요. x라고 하는 거는 8의 뿔마 루트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 빼기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는 10이라고 하는 게 루트 안에 있으면 3. 얼마 얼마잖아요. 그거 풀면. 그럼 8에서 3. 얼마 얼마 빼게 되면은 4. 얼마 얼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4. 얼마 얼마가 요 오른쪽에 생기나요? 절대 안 생기죠. 여기 지금 9보다 클 건데. 그러니까 답은 요거예요. x는 8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져야 돼요. 요만큼의 차이, 여기가 이제 8 더하기 루트 10인데 요만큼의 차이와 요만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1보다 크면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반지름이 커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구해볼게요. 그럼 8 더하기 루트 10에서 빼기 9를 합니다. 그럼 루트 10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 대략 얼마냐면 2점 땡땡땡이에요. 왜? 얘가 3점 땡땡땡이니까. 그리고 요만큼의 차이는 얼마예요? 9예요, 9. 그쵸? 그러면 2점 땡땡땡 분의 9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요게 이제 1이 될 건데 이 1이 왜 중요하냐면 반지름이 커지는 속도와 중심이 올라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건데 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이해돼요? 더 빠르게? 그러면 9일 때 한 점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한 점에 만났는데 9보다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지니까 얘가 중심이 더 요 15에 가까워지고 있죠, 빨리. 그럼 당연히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겠죠. 이 이후부터는 계속 2개예요. 아니, 계속 2개는 아니지만 요 2개가 지나가지고 이제 또 지나는 게 되겠죠. 이 원이 막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만나지 않는 게 되죠. 어쨌건 2개가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다 된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해결이 되면, 자, 정리를 할게요. 2부터 4까지는 2개로 쭉 만나요. 근데 6일 때 접해요. 여기까지는 2개가 되다가 여기에서 1개를 만나고요. 1개에서 만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만나요. 그러다가 9에서부터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2점에서 만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2점에서 만나는 거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겠다? 6까지라고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9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얘가 위로 올라갈 때까지가 되겠죠.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식을. 자, 이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릴게요. 얘가 15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건데 여기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한참 위겠죠. 어느 순간 요 반지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이 함수값에서 15를 뺀 것보다 어떤 거예요? 더 여기에서 요거 15를 빼게 되면 이 반지름이 더 작은 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함수로. 자, 이 점이 뭔지는 몰라요. 이 점이 뭔지 모르지만 fx입니다. 이 점이. 근데 fx에서 15를 빼요. 근데 얘가 반지름, 즉 접하는 순간이 한번 생기고 그리고 얘가 커지는 거죠. 얘가 더 이제 이 x 반지름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얘는 식이 이렇게 돼요. x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그러면 우리는 x가 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 접하는 순간 그리고 올라가는 걸 찾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x-8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15 x가 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64 빼기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15x 더하기 5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가 0이 되는 순간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찾아보자고요. 얼마예요 이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예? 잠깐만요. fx 빼기 15 그쵸? fx 빼기 15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10이고 88에 64 54 69 54 x가 정리가 안 됐죠?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7이에요. 17. 아, 부호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아까 풀었던 거랑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자, x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5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0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해 공식 이쪽에다 쓸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7 뿔마 루트에 b제곱 17의 제곱이니까 7 이렇게 될 거고 7, 1 289가 돼요. 289 마이너스 54 곱하기 4 그러면 16에 5, 4, 20 2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빼주면요 얼마 되냐면 73이 되거든요. 73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2분의 17 빼기 루트 73을 하게 되면요 요 값이 88에 64 그리고 99, 81보다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8점 땡땡땡이에요. 그럼 17 빼기 8점 땡땡땡이면은 얼마가 될까요? 한 8점 땡땡땡이 되겠죠. 그걸 2로 나눠요. 그럼 4점 땡땡땡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쟤는 지금 9보다는 일단은 큰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에 루트에 73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x가 2분의 17 플러스 루트 73일 때 위쪽에서 한번 접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알파 빼기 2부터 알파까지래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모든 실수 t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길이가 2가 되는지.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2분의 17 더하기 루트 73에서요 9를 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8을 빼볼까요? 계산하면 2분의 루트 73 빼기 1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아까 말했다시피 8점 땡땡땡이 될 거고 얘에서 얘 빼면은 7점 땡땡땡이죠. 7점 땡땡땡을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무조건 2보다는 커요. 이해돼요? 따라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 9에서부터 2분의 17 더하기 루트 73까지 얘들을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는 두 개가 쭉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저 알파 값이 최대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에서 알파의 최대값. 그럼 알파 값 최대 얼마예요? 그렇죠. 17 더하기 루트 73이에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등호가 얘는 하나에서 접하는 건데 왜 이게 답이 되나요? 보세요. 저기 t의 구간 보면 여기에 등호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즉 2분의 17 플러스 루트 73보다 알파가 아니라 t가 작을 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2 그리고 2보다 더 크게 9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을 갖는 거는 결국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m과 n의 합은 90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해설지를 보고 이 문제를 해설지로 접근하게 되면 함수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서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되기는 할 거지만 얘를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얘 fx죠. 요 함수 값들이 fx인데 이 fx와 이 15와의 간격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반지름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간격이 반지름과 같으면 교점이 하나인 거고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게 되면 교점이 0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x값이 커지는 거하고 이 y값이 줄어드는 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교점이 두 개가 어느 순간까지 되고 한 개 되고 그 다음 안 만나고 한 개 되고 두 개 되고의 어느 정도의 생각은 드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30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시간 동안 30문제 좀 달려봤는데요. 사실은 킬러 문항 30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풀었던 29번이나 아니면 뭐 28, 21번 요 정도의 문제 빼고는 굉장히 평이한,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뭐 함수로 푼 친구도 있겠고 선생님처럼 푼 친구도 있겠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어느 정도 시간만 좀 투자하면 그런 문제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평이한 그런 학력평가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요. 3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는 내신에 집중할 때입니다. 내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1학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